안녕하세요. 영상 제작자 고민혁입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다가 책 한 권을 협찬을 받게 됐습니다.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했었던 걸로 유명한 주원규님의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라는 책이고요. 안 그래도 제가 최근에 하고 있던 고민들이랑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책을 받고 콘텐츠를 제작해보게 됐습니다. 책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엄청 딥하거나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책을 읽고 요약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공감되는 내용 3파트, 그리고 제가 하고 있던 고민 3파트,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행 방안 3파트, 이렇게 총 9개의 파트를 나눠서 책을 읽는 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쉽게 꺼내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인상 깊었던 문장들이 있는 페이지를 접어놓고 책에 줄을 긋거나 체크를 해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접히는 파트가 많은 책일수록 저한테 도움이 됐던 책들이고 나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됐을 때 다시 꺼내보기 좋아서 저는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일이 많아지면서 책을 많이 못 읽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다시 책 읽기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해서 계속 하고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었냐면 제가 전역한 지 1년 조금이 넘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촬영 외주 하는 비중이 높았고 그걸로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장비들을 다시 구입을 하면서 이제 필요한 장비들은 다 맞추게 됐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한 개는 웨딩 영상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 하나는 마케팅이나 SNS 광고 제작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만들고 나서 샘플 작업도 해야 되고 마케팅하는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에 일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는 편인데 운이 좋게 이제 웨딩 영상 같은 경우는 작년 말쯤 조금 마케팅이 잘 되고 예약을 받게 되면서 올해 상하반기 그리고 내년 예약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는 웨딩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제 평일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다가 아무래도 촬영 외주를 나가는 것보다는 제가 일을 통으로 받는 게 수익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인 마케팅을 영상 제작이랑 합쳐서 음식점이나 뭐 카페, 학원 이런 공간에서 필요한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웨딩 영상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자리 잡는데 한 6개월 이상 시간을 투자를 했고 매장 영상 같은 경우는 샘플만 어느 정도 잘 나오면 되기 때문에 1월쯤부터 이제 구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한 2, 3월쯤부터 마케팅이 잘 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웨딩 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 가격을 인상하다가 지금 90만원 정도에 어느 정도 픽스가 된 상태고요. 매장 영상 같은 경우는 아직은 초창기라서 한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게 세팅을 해뒀습니다. 웨딩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주말이 평균적으로 8일이라고 했을 때 90만원짜리 8일을 다 채우게 되면 720만원 수익이 나는 거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일정이 전부 다 그 8일에 떨어지려면 그 2~3배 이상의 문의를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평균치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5개라고 하면 달에 45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고 평일에 매장 영상 제작하는 걸 지금 상태에서 50만원이라고 잡았을 때 이걸 한 10개 정도 하게 되면 500만원 수익이 생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한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건데 제가 운이 좋게 이 2개가 빠르게 맞물리게 되면서 2월, 3월, 4월은 1000만원 근방의 수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하고 있었던 고민은 이 일이 많다 보니까 시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였고 이제 일이 많아지면서 현금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2번째 고민이고 3번째는 지금은 자영업의 영역이라면 나중에는 이제 사업의 영역 다른 사람이 일을 하는 그런 구조로까지 확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고민을 3가지 키워드로 나누면 시간 활용, 현금 활용, 수익 극대화 이렇게 3개가 최근에 하고 있었던 고민이었고요. 마침 이제 이 책이 돈에 관련된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이 각 3가지 파트에 대한 해결책이나 실행 방안들을 다 설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제가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우선 공감됐던 내용 3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주원규라는 분은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특화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신사임당 채널을 20억에 매각하고 그 채널 자체에서 20억 정도의 수익을 만들었고, 이런 부가 서비스를 따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수입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이고 멋있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이렇게 책을 받게 돼서 굉장히 좋았고요. 제가 크게 공감됐던 파트는 세 가지로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실행, 두 번째 후천적 금수저, 세 번째 5년 투자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뽑아보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행에 대한 파트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 사이클과 가난해지는 사이클, 두 가지 삶의 흐름 중 하나를 탄다. 이 차이는 단순하다. 실행하느냐, 실행하지 않느냐, 이런 파트가 있는데요. 결국 실행하는 게 중요한 게 맞죠. 근데 초반에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아무 근거가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게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 이런 파트인데, 확언을 한다거나 그거를 종이에 쓴다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남의 결과에서 확신을 빌려오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월 1,000만 원을 버는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보는 것이다. 저는 이 파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 전에도 한 3년에서 4년 정도는 실무를 하다가 입대를 하게 됐지만, 이제 전역하고 본격적으로 제 일을 하기 위한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PPT 파일에다가 사업 모델을 분석하는 그런 것도 했었었고요. 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수치로 된 거를 확인을 하면 더 와닿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군대에서 했던 첫 번째 계획이 웨딩 영상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였는데, 잘 나가는 웨딩 업체들 한 3곳에서 4곳 정도를 다 분석을 했습니다. SNS를 확인해보기도 하고 결과물을 확인해보기도 하고, 상세 페이지나 홈페이지 같은 데서 상품 구성이라던가 그 업체만의 강점이나 슬로건 같은 것들도 분석을 많이 했고, 실제로 웨딩 영상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을 만나보면서 이제 팁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가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7페이지를 보면 경쟁자를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종적으로는 그 경쟁자보다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웨딩이라는 이벤트 자체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실수를 해서도 안 되고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말이 아무래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업체들은 공장식으로 박리담의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남으려면 어떤 강점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초반 시작은 1인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 약간 프리미엄화 해보자 라는 그 아이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영상의 퀄리티도 높아야 될 거고, 한 달에 8편만 한정 제작한다, 이런 슬로건 같은 것들도 필요할 거고,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른 업체들이나 다른 사업 모델을 분석한 뒤에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특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집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웨딩 영상 브랜드를 운영하는 거를 식당으로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업체들이 이제 프랜차이즈식으로 음식을 판다고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오마카세 스타일, 조금 더 가격을 더 내서라도 가고 싶게 만드는 그런 걸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달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문의가 들어오면 8개 계약이 되겠죠. 겹치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평균치가 이제 7개, 8개 계약이 되는 수준까지 가게 됐을 때 이 촬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고용을 해서 2인 체제로 가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웨딩 촬영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사고를 쳐서도 안 되고 책임감도 굉장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조명 환경이라던가 이벤트가 갑자기 나온다거나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촬영에 들어가는 시간은 적은 편이긴 한데도 난이도가 있는 편입니다.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잘 찍는 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레퍼런스 많이 보면서 참고를 하고 있고, 사실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실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후천적 금수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135페이지에 보면 이제 진짜 금수저는 바로 실패해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선천적으로 제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 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이게 선천적인 금수저고 이거를 후천적으로도 만들 수 있다 라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었던 건 제가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랑 돈을 미리 계산을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대에서 모았던 적금이나 입대 전에 일하면서 모았던 돈들로 웨딩 영상 브랜드나 이제 프리랜서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활용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편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된다면 조금 수입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일용직이나 뭐 쿠팡 이런 거에 나가서 장비를 살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마련을 한 뒤에 샘플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서 그 과정을 릴스로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면 후천적 금수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배당주, 월세, 채권, 예금처럼 자산에서 만들어진 현금을 가용 자원으로 생각하라. 뭐 이런 파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 적금이라고 해서 달에 70만 원씩 5년 내면 5천만 원이 되는 적금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작년부터 놓고 있었고 조금씩 목돈이 생기면 뭐 주식을 산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차를 계약해버렸거든요. 제가 일이 조금 잘 된다 싶으니까 차를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차는 바꿔야겠죠. 세 번째는 첫 번째랑 겹치는데 경쟁자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이다. 내 수준과 비슷한 가용 자원을 가진 사람이 같은 목표를 달성한 사례가 있는가? 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렇게 결국 그 시간이랑 가지고 있는 돈이랑 계산하고 레퍼런스를 찾아서 들어가고 경쟁자보다 잘할 수 있는 강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영상 제작을 해서 특히 촬영 외주 같은 경우는 입금이 조금 늦게 들어오는 편인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을 때는 불안합니다. 이제 계속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일정이 가득 차 있어도 스트레스 받고 일정이 없으면 또 없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게 프리랜서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치의 생활비 한 달에 어느 정도를 쓰는지 파악을 하고 3개월치 되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사실 이게 또 중요한 게 가지고 있는 현금이 많이 없으면 좋은 조건이든 안 좋은 조건이든 안 따지고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약간 잘못된 클라이언트? 약간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조금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있을 때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안 해도 말고 이런 마인드로 할 수 있어서 이제 프리랜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로 5년 투자 16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저것 해본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라는 파트고 어떤 분야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시장에서 통하는 성과를 얻으려면 최소한 5년이 필요하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이제 고등학생 한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실무를 이제 했는데 18, 19, 20, 21 한 5년 정도를 했었네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고등학생 때나 20살, 21살 때 만들었던 영상들을 한번 다시 보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진짜 못 만든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부모님하고 살기도 해서 뭐 생활비가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크게 부담은 없고 사실 그때 수입을 평균치로 따져보면 한 300만 원이 안 되는 뭐 그 근방의 수치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때는 촬영 외주의 비중이 90% 이상이었고 이제 개인 일이 들어왔을 때만 가끔 이제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나머지는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 못 번 달도 많고 한 달 통으로 쉬었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사실 이제 전역하고 제가 약간 철이 들고 빠르게 이 시장에 자리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영상 실력이 갑자기 빵 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옛날에 만든 것들을 보니까 그때 4년에서 5년 정도 시간 투자했던 게 진짜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영상 제작이라고 해도 그 분야마다 필요한 능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간 투자를 하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도 안 가고 빠르게 실무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파트가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에는 한 가지 분야에서 성공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내려면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한 5년 정도는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제작 레슨도 하고 조금 피드백 같은 것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건데 저는 엄청 카메라 조작이라던가 장비 조작
어떤 장면들을 담아야 되고 이런 게 빠르게 떠오르는 편인데 그 기술들이 그 5년 투자했던 거에서 나온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입하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레슨이라던가 스터디 같은 것도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상 깊었던 키워드 3개를 소개를 해드렸고 결국에 중요한 건 제가 고민했던 거 해결책 파트인데요. 해결책 파트는 3가지로 시간 관리, 현금 활용, 수익 극대화 이렇게 3가지로 뽑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 관리. 일이 많아지고 결국에 하루 24시간을 일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쉬는 시간들이 생기는데 일이 많아질수록 허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SNS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던가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쇼츠를 많이 본다던가 뭐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면서 이 시간까지 활용을 잘해야 지금 있는 단계를 넘어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78쪽 체크를 해놨네요. 여기서 인상 깊었던 문장은 깍두기 시간에 보는 영상, 듣는 이야기, 채우는 정보가 결국 나를 결정짓는다. 그래서 그 시간조차 허투루 쓰지 않았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제 깍두기 시간은 이제 일하는 중간중간에 생기는 그런 틈새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결국 일은 다 하잖아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다 일은 할 텐데 그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쉬는 시간 틈새 있는 쉬는 시간들에 조금 더 인사이트 되는 정보들을 얻는다던가 결과물 퀄리티를 올리기 위한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127페이지에 보면 지금 비어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결국 5년, 10년 뒤 나를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뭐 비슷한 이야기죠. 비어있는 시간을 잘 쓰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의 보상심리로 일이 많을 때는 쉬는 시간에 뭐 쇼츠를 본다던가 이런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가 하루 쉬는 날이 생겼을 때도 뭐 하루 종일 누워서 휴대폰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다시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일반적으로 뭐 갓생을 산다 이렇게 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러닝도 하고 명상도 하고 책도 읽고 일도 하고 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 나왔던 거는 사람마다 생체 리듬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낮에 집중이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밤에 잘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오전 시간대보다는 1시에서 5시 정도의 집중이 제일 잘 됐고 저녁 같은 경우도 10시가 넘어가면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1시에서 9시 정도까지로 잡고 이때 쉬는 시간에 뭐 레퍼런스를 확인한다거나 유튜브에 주홍규님 채널을 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컸던 게 하루를 시작할 때 외출을 먼저 하면 저는 집중력이 약간 떨어지더라고요. 사람을 만난다거나 쇼핑을 간다거나 이런 시간들을 가능하면 조금 더 저녁 시간대로 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운동 같은 경우도 하루를 시작할 때 운동을 하면 저는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웬만하면 저녁 시간대에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현금 활용 파트인데요. 184쪽 이제 현금 활용이랑 세 번째 수익 극대화랑 이게 결국은 겹치긴 하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월급은 인생과 맞바꾼 돈이다 라는 파트고 이제 돈을 허투루 쓰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인데 인상 깊었던 문장은 첫째, 고정 생활비를 정하고 변동비까지 포함해 1년 단위로 계산한다. 둘째, 돈을 버는데 쓰는 비용, 광고비, 직원 고용, 사업 확장 등에 투자한다. 셋째, 남는 돈은 반드시 자산을 지키는 곳에 넣는다. 넷째, 마지막으로 돈이 사라지는 곳, 즉 소비는 맨 나중에 한다. 라는 문단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2월에서 4월에 일이 좀 잘 됐다고 했는데 이때 돈이 생기니까 흥청망청 쓰게 되더라고요. 옷 같은 것도 펑펑 사고 뭐 먹는 거에도 돈 안 아끼고 뭐 그런 게 있었고 이제 4월 달에 뭐 차도 계약을 했는데 차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뭐 촬영을 다니면은 기름값이 달에 40에서 50만 원을 씁니다. 근데 전기차로 바꾸면 이거를 조금 세이브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반자율 자율주행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피로도를 줄여주는 것 같고 이거를 그냥 할부로만 계산했을 때도 달에 한 30에서 40 정도를 더 내면은 교체가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선에서는 그게 크게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약간의 투자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산 이유는 이런 거고 사실 좀 펑펑 쓰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활비로 잡아놓는 게 월세, 통신비, 구독료 이런 것들, 식비 이런 거에서 최소 이제 못해도 100만 원. 여기서 사고 싶은 것 좀 사고 장비 사고 하면 2, 300만 원까지 가는 수치고 평균치로 200만 원 정도로 잡는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가계부 어플 같은 것도 체크해서 달마다 어느 정도 쓰고 했는지도 체크를 하는 편인데 이제 생활비 200만 원 정도라고 했을 때 요거는 그냥 빠져나가는 돈이고 이제 일이 없을 때는 물론 이 100만 원치 금방까지 내리긴 합니다. 밥 같은 것도 집이 근처니까 집에 가서 먹고 쇼핑 같은 것도 안 하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고정 생활비를 정하고 남는 비용이 생기면 이제 광고비에 써야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지금 웨딩 영상도 그렇고 매장 영상도 그렇고 지금은 혼자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최대한 문의를 끌어올리는 게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릴스 만드는 거 정도로 마케팅을 끝냈었는데 여기에 메타 광고 같은 거를 추가로 해서 조금 더 도달률을 높여서 일을 최대치로 많이 받고 촬영은 외주를 맡겨서 아웃소싱을 한다거나 나중에 그게 진짜 물량이 많아지면 같이 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다거나 이런 단계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자산을 지키는 것, 적금이라던가 예금이라던가 주식을 산다거나 부동산을 산다거나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거는 조금 더 뒷이야기인 것 같고 네 번째로는 이제 소비를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고정 생활비 계산까지는 했고 두 번째로 남는 돈을 그냥 소비에 써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요. 생활비에서 광고비 달에 제 생각에는 30에서 50만 원 정도는 써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그렇게 해보고 있고요. 광고비 쓰고 이제 적금이나 주식 같은 거를 조금 사서 자산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하고 네 번째로 소비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수익 극대화 방안인데요. 지금 제가 이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고 이거를 종합해서 최종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게 고민이었어요. 지금 1인 체제로 하고 있지만 이게 일이 겹치는 게 많아져서 2인에서 3인까지 갈 수 있게 키워봐야겠다. 그러려면 마케팅을 결국 해서 문의율을 2-3명까지 가져가려면 50개 문의 정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계산을 했는데 메타 광고에 투자를 한다거나 조금 더 릴스 같은 거를 조회수가 잘 나올 수 있는 방안으로 만들어서 확장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장 영상 같은 경우도 아직은 초창기여가지고 정확한 그 평균치를 계산하기가 힘들긴 한데 이건 이제 웨딩 같은 경우는 입소문도 조금 나고 친구가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다음에 결혼하면 추천도 해주고 하는데 이 매장은 제가 아직까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한 건 아니어서 그 인맥들이나 소개라던가 이런 거는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광고에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물량을 늘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크게 느꼈던 부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주원규님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다시 찾아보고 했는데 유튜브를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숏폼보다는 이 롱폼이 뭔가 강의를 만든다거나 어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의 확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도 시간을 내서 일도 하면서 이 유튜브 같은 것도 조금 병행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온라인 강의라던가 그룹 레슨 같은 걸 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도 한번 다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금 좀 많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제가 최근에 하고 있었던 고민들이랑 맞물리는 내용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뭔가 초반에 시작하려는 분들 아니면은 혼자서 저처럼 하고 있는 단계에 일을 하고 있는 데서 약간 확장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서나 인터넷에 혹시 돈 얘기해도 될까요? 라고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쳐보겠습니다.